먼저 발코니 부분을 보면 발코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면에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발코니 모양이. 그리고 발코니의 두께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작업하면 되겠죠. 일단 03 발코니 그리고 레이어 선택하고 그 다음 선을 하나 그려준 다음 렉탱글로 이렇게 그려주면 전체 사각형은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우리가 배웠던 아크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겠죠. 바닥에다 그대로 그렸네요. 다시 얘는 지붕이니까 지붕 끄고 발코니만 가지고 라인 렉탱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거죠. 내용이 왜 안 만들어지지? 아마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잠가버리죠. 다시 히든 레이어로 자꾸 합쳐지네요. 얘가 원래 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 합쳐지네. 자, 다시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렉탱으로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아크로 다시 그러면 제대로 안 났네요. 안 되면 렉탱으로 다시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서클로 다시 그리셔도 됩니다. 여기죠. 이렇게 다시 그리셔도 돼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옵셋 하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 그러니까 옵셋을 이용해서 100mm. 그러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때 얘는 끝으로 가고요. 이렇게요.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가 이동을 해야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 다음 풀앤푸시로 쭉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아래쪽에 구멍이 뚫렸네요. 자, 무시하고요. 자, 이렇게 뚝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에 한 이 정도 와서 걸쳐줘야 돼요. 자, 테이블 이용해서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300mm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바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올 때 턱이 보통 150mm 정도 돼요. 150mm 이내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의 두께도 150mm예요. 그러면 여기서 풀앤푸시로 150mm를 올려버리면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여기서 내려올 수 있는 형상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닫으면 되겠네요. 자, 한번 닫아보죠. 라인으로 클릭. 그러면 다 닫아졌죠.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다 만들었으면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난간 두껍을 만들어야 됩니다. 난간 두껍은 간단해요. 맨 위에 여기만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가볍게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풀앤푸시로 이렇게 올리시면 난간 두껍은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올 거예요. 여기 난간 동자들 있죠? 난간 동자가 쭉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난간 동자를 복사를 하려니 난감한 거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복사할 수는 없죠. 자, 두 개를, 자, 이제부터 한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3D 웨어하우스는 모델링을 서로 공유하는 곳이라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는 플러그인 혹은 서드파티 등을 공유하는 매니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긴 기능이 없어요. 스케치업엔 기능이 없어서 누군가 답답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명령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플러그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드파티라고도 합니다. 자, 눌러볼까요? 그러면 재밌는 기능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뭐 밴드라든지 웨일드라든지 이거 웨일드 받으세요? 여기 이거 웨일드 다운 받으세요? 웨일드는 용접하다 라는 뜻이죠. 선을 전부 다 하나로 용접하는 명령어가 웨일드입니다. 요거 다운 받으시면 돼요. 요거 필요합니다. 요 웨일드 하나 필요해요. 여기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받으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개발자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필렛, 그리고 엔터 치면 필렛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와요. 라운드 코너 같은 거, 이런 거. 모서리를 전부 다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라운드 코너예요. 이렇게 재밌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뭐 서페이스, 그러면 서페이스, 즉 표면을 만드는 명령어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표면만 만들어내는 명령어들이에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패스 카피가 필요합니다. 여기 얘가 필요해요. 웨일드하고 패스 카피하고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둘 다 받으세요. 누르신 다음에 인스톨 누르시면 됩니다. 패스 카피 하나하고 웨일드하고 두 개 받으세요. 여기 면 있죠? 요 면의 중간을 따라서 선을 하나 딸 거예요. 얘는 일단 그룹을 만들어 놓고요. 자, 볼까요? 라인으로 이렇게 따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렉탱으로 가도 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따라 그려 봤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여기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다시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 여기만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아크, 그 다음에 이렇게 선만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하나 선을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죠. 시작, 끝, 여기죠. 그 다음 지워볼까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딱 요 선이에요. 여기 있는 이 선, 여기 가운데 지나가는 요 선들 있죠? 요 선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선이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선택하고 선들을 쭉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뭘 누르냐면 웨어하우스의 웨일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한 번에 쭉 연결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부터 요 높이가 1055입니다. 그러니까 풀앤푸시로 1055 하고, 자, 이번엔 메이크 컴포넌트로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와 그룹의 차이점 기억하시나요? 그룹은 그냥 한 개 한 개라면 컴포넌트는 똑같은 게 여러 개 반복되어질 때 쓴다 그랬죠? 난간 동작은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메이크 컴포넌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메이크 컴포넌트를 하는데, 자, 이름이 여기다 이제 난간 동작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자, 이때 하나만 더 보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바닥면에 중심면 보이시나요? 요거 요렇게 생긴 아이콘, 요게 원점입니다. 얘가 원점이에요. 이 원점이 여기 중간에 가야 됩니다. 자, 얘를 이동해 볼까요? 이렇게요. 중간면으로 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풀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동하기. 일단 여기다 놓죠. 자,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쓸 거냐면 패스 카피를 쓸 겁니다. 패스 카피를 누르면 경로를 먼저 지정해요. 이렇게 경로로 클릭한 다음에 복제할 걸 클릭합니다.
다시요. 거꾸로 됐나? 선택, 맞는데? 왜 선택이 안 될까요? 응? 다시 보세요. 패스 선택하고 클릭. 그럼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수량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간격이에요. 간격.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을 써주시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쭉 따라오신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익스텐션에서 패스 카피, 그 다음에 경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지정합니다. 이때 좌하단점, 바로 여기 간격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300이라고. 그럼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이 300mm로 자동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300mm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네요. 그럼 얘는 이제 지우고, 그 다음에 얘도 지우고, 그러면 이렇게 난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난간을 한번 완성시켜 볼까요? 여기도 바닥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위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 도면을 그 다음에 렉탱글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렉탱글. 자, 여기서부터 이만한 거죠. 그리고 라인을 또 그려보죠. 여기네요. 여기네요. 그 다음에 서클. 자,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지우면 모양이 여기만 이렇게 남고, 자, 여기는 지우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 이쪽도 그려야 되겠죠. 자, 라인. 여기가 끝점이죠. 한 이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서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가 300mm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 옵셋 100mm.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선 있죠. 자, 도면, 아이고, 얘네들을 발코니로 옮기고,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얘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바닥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바닥도 해봅니다. 이쪽에 뭐가 있었네요. 바닥도 똑같이 100mm. 그 다음에 선택하고 이동 툴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얘는 이렇게 위로 50mm, 얘는 아래로 100mm. 그러면
난간이 만들어졌죠. 발코니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위치를 맞춰보죠. 하나는 여기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단 차이가 나는 거. 이만큼 단이 턱이 져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도면을 감추어 놓고 보면 결국은 얘도 편집을 해야 돼요. 여기를 편집을 해야 됩니다. 자, 옵셋 100mm 이렇게요. 이때 이쪽은 냅둬두셔도 돼요. 여기도 냅둬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없어야 돼요. 자, 선을 여기를 선택하고, 자, 이동. 자, 이렇게요. 다시 선을 선택하고 여기도 이렇게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고 나면 여기 면이 이렇게 모서리가 만들어지죠. 자, 얘가 풀앤푸시로 이렇게 100mm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자, 여기 면이 하나 더 생겼죠? 얘는 지우면 돼요. 자, 얘는 이쪽 면이죠. 여기 면인 거죠. 자, 여기 면이니까 얘는 아래로 100mm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모양이 만들어지죠. 분명 여기하고 여긴 다른 객체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난간을 여기서 똑같이 또 따내야 됩니다. 똑같이 또 여기서부터 한 번에 여기까지 쭉 다 따야 돼요. 자, 그럼 따보죠. 일단은 네, 됐네요. 자, 여기가 중간 부분이고 여기도 중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라인을 그릴 때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에서 자, 여기 끝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온 다음 여기 선을 끊으면 되겠군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원만 그리면 됩니다. 서클, 아니 아크, 시작, 끝. 찾기 어렵네요. 자, 서클 중심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다시 중심이 여기 있네요. 자, 이제 필요 없는 선들 삭제. 그 다음 다시 전체 선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웨일드. 그러면 선이 다 이렇게 하나로 네, 웨일드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그대로 갈까요? 자, 패스 카피. 먼저 패스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여기 난간 동작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난간 두꺼비야 이거 똑같이 복사해 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난간 발코니를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부 다 발코니 마무리 지어 보시죠. 여기까지. 자, 다시 화면을 보실까요? 자, 이번엔 재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V-ray 재질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당구공 있는 이 그림을 누르시면 V-ray 재질로 들어갑니다. 재질을 넣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매티리얼을 이용해서 직접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V-ray 재질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걸 에셋 에디터라고 하는데 재질이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집니다. 여기가 V-ray 이제 머티리얼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재질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브릭스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벽돌에 대한 내용들, 뭐 패브릭 그러면 이제 패브릭이 저기죠, 질감이죠. 네, 그라운드 누르면 이렇게 그라운드로, 글래스 누르면 이제 그 저기죠, 풀, 메탈 누르면 금속, 페이퍼, 플라스틱, 이렇게 샘플로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뉴 아이콘과 그 다음에 어사인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써야 돼요. 자, 여기 당구공 얘 누르신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재질입니다. 자, 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재질들이 여러 가지 재질들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요게 이제 제너릭이라고 하는 게 제일 흔한 거겠죠. 제너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일반적인 재질이 나옵니다. 뭐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디퓨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퓨즈는 사물이 지닌 일반적인 색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지닌 색을 디퓨즈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리플렉션이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리플렉션은 반사란 뜻입니다. 반사 질감을 줄 때 사용하는 게 리플렉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 굴절입니다. 굴절. 리프렉션은 굴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명한 재질은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꺾어져서 굴절되죠. 그러니까 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물 속에 물고기가 우리 눈엔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멀리 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배웠습니다. 이 리프렉션이 바로 굴절이란 뜻이에요. 그 굴절에 대한 값입니다. 그 다음 트랜스런스가 투명도란 뜻입니다. 투명도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그럼 당연히 리플렉션을 줘도 투명해지고 얘를 줘도 투명해집니다. 자, BRDF 이게 이제 매질이에요. 매질. 어떤 질감 효과냐 이거죠. 아니, 매질이 아니고 이 재질이 어떤 거냐 이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면이 퐁쉐이딩인지 불린인지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 그 다음 오파시티라는 옵션이 나옵니다. 이건 불투명도예요. 트랜슐런스는 투명도고 오파시티는 불투명도입니다. 두 개가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이면 하나도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0이면 투명하다는 뜻이 돼요. 불투명이죠. 그러니까 1이면 불투명한 겁니다. 0이면 투명해집니다. 트랜슐런스는 반대예요. 1이면 투명한 거고 0이면 불투명한 거고, 옵션이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옵션, 네, 이제 렌더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러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옵션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게 바로 이 맵이에요.
이 맵 중에서도 몇 가지 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디퓨즈라는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면 이 디퓨즈가 질감의 색상입니다. 어떤 색상을 가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디퓨즈의 색상 가지고 조절합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떠요. 그래서 이 질감이 어떤 색상의 질감인지를 이렇게 샘플로 보여줍니다. 질감 효과예요. 질감 효과. 질감 효과입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면 체크문이 있죠. 요게 맵입니다. 여기서 맵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여기다가 카펫을 설치할 거예요. 카펫을 할 건데, 그럼 카펫에 그림도 있지만 카펫에 무늬도 있겠죠. 네, 그 무늬를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무 질감을 줄 거예요. 나무 질감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나무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무 무늬를 넣어줘야 돼요. 그 무늬가 바로 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재질, 매트리얼하고 맵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매트리얼 안에 맵이 들어갑니다. 머티리얼 안에 맵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재질은 금속이야. 근데 금속에 이런 금속도 있고 이런 금속도 있고 이런 무늬도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옷감 효과를 낼 거야. 그러면 옷감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를 주겠죠. 그 다음에 옷감의 패턴은 이런 걸 주면 좋아. 이렇게 주는 것이 맵입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정말 많은 맵이 이렇게 나와요. 엄청 많죠?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비트맵입니다. 비트맵이 이미지, 사진이란 뜻입니다. 사진이란 뜻이에요. 비트맵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비트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 중에 파일, 여기 이 파일을 이용해서 비트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나와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의 공유 폴더에 맵소스 첫 번째, 네, 이렇게 맵소스들이 쭉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석, 그러면 돌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돌무늬 사진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딱 들어와요. 다른 건 특별히 손 안 대도 좋아요. 근데 여기 필터 블루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지가 여기 깨끗하게 나오죠. 필터 블루어 값을 쭉 크게 해보죠.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나요? 흐릿하게 나옵니다. 이 값이 없으면 없을수록 선명한 값이 나오는 거고, 이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미지가 흐릿하게 나오게 됩니다. 적당히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백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 색상이 바뀌었죠. 여기 하나는 초록색이 들어와 있죠. 하나는 회색이고, 네, 맵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디퓨즈 맵을 갖다 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정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Apply Material to Selection, 선택한 재질 어플리 지정하기.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지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질이 지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에디트로 들어가면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이즈를 여기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충분히 벽이 커지죠? 그러면 작아지죠?
커지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재질 질감 효과 지정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어떻게 되나요? V레이로 질감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자, 다음 밑에 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필터 블로어 값이 있어요. 이 블로어 값은 이미지를 경계를 또렷하게 하느냐 아니면 흐리멍텅하게 흐릿하게 하느냐 이 값입니다. 만약에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이미지가 흐릿하다 라고 하면 이 필터 블로어 값을 없애주시면 이미지가 조금 더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뭐냐면 인버트 텍스처, 텍스트를 즉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 반전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대다수가 이걸 쓰지 않는 이유는 포토샵에서 주로 작업해 와요. 이미지 자체를 다 포토샵에서 터치한 다음에 그냥 불러다가 지정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들을 대부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 알파 채널 바꾼다는 얘기인데 알파 채널을 안 쓰니까 넘어가고요. 자, 플레이스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쓸 거냐 이거죠. 홀 텍스처 전부 다 쓰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크롭 그러면 잘라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쓴다는 얘기예요.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크롭은. 그리고 플레이스는 비슷해요. 근데 자르는 게 아니고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다 포토샵에서 작업해 와야 돼요. 포토샵에서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쓸만한 부분만 딱 찍어서 오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UV 노이즈. 자, 노이즈 애니메이트 눌러두면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꿀렁꿀렁꿀렁해요. 근데 이제 굳이 얘도 이제 여기서 애니메이션 할 이유가 없으니까 굳이 여기서 쓰지를 않는 거죠. 노이즈의 크기 여기 들어갈까요? 레벨 위상차 안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UVW 네 보시면 이제 여기 타일의 개수입니다. 2개 그러면 2개, 예를 들어서 10개 그러면 가로로 10개, 하나 그러면 1개 들어갑니다. UV는 XY 혹은 가로 세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개수예요. 이렇게 가로로 몇 개 들어갈 거냐 세로로 몇 개 들어갈 거냐 이 얘기입니다. 2개 2개 그러면 토탈 4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미러 누르면 반전 효과가 들어가요. 굳이 얘네들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로테이션 그러면 회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트맵에서는 어느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 파일 불러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어떻게 불러올 것인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거든요. 이후에 나올 내용들도 파일을 불러다가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일을 불러오고 파일이 흐릿하면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참고로 좀 쓸만한 거 뭐 있냐 그러면 여기는 체커 같은 거 좀 쓸만합니다. 체커가 체크무늬예요. 이렇게 화이트와 블랙의 체크무늬입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VLA로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렌더링 걸어야 결과가 나와요. 렌더링 보시면 이렇게 체크무늬로 집이 체크무늬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체크무늬로 너무 흐릿하다. 집이 패턴이 이렇게 체크무늬로 들어가게 됩니다. 체크무늬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샘플 볼 때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 바닥 같은 거 있죠. 바닥 재질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재질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체크 무늬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색상만 가지고 썼지만은 그러니까 재질이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 카펫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체크 무늬 카펫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종종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팔로프 같은 것도 종종 씁니다. 팔로프는 테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걸 팔로프라고 합니다. 예전에 3D 맥스 같은 경우는 입자에다가 이 팔로프를 줬어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눈 모양이라든지 물 모양 같은 거. 그러니까 눈 같은 경우는 가운데는 또렷하고 바깥은 흐릿하거든요. 연기 같은 거 있죠? 연기는 가운데는 또렷하고 바깥은 흐릿합니다. 그런 입자를 줄 때 썼었고요. 네, 나머지 그 다음에 마블이라는 거 있습니다. 마블은 대리석이란 뜻이에요. 대리석 질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석 이 패턴을 임의대로 만드는 거예요. 바니쉬와 필터가 있습니다. 자, 색상과 이런 식으로 색상을 줄 수 있겠죠. 색상을 주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폭도 지정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폭도 두껍게 얇게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이즈, 이렇게 노이즈, 말 그대로 그냥 노이즈 효과 줄 때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워터, 물 모양을 줄 때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V-Ray가 계산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업할 때는 이런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비트맵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러프니스 빼볼까요? 맨 위에 None 눌러주시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러프니스는 거칠다? 표면 거칠기, 표면을 얼마나 부드럽게 할 거냐 거칠게 할 거냐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New, 자, 원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바닥에다가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 절반 지우고요. 툴, 팔로미 선택하고 클릭. 자,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색상을 줄 거예요. 자, 얘를 줘보죠. 자,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넓다. 그 다음에 색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하늘색에, 그 다음에 선택하고 어플리 투 셀렉션 들어갔습니다. 자, 렌더링을 걸어보면 돼요. 이거 다 렌더링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렌더링 하기 전에 V-Ray 세팅해야죠. GI 값 켜고, 그 다음에 이리디언스 맵으로 놓고 로우로 놓고, 그리고 다시 렌더링. 자, 여기 요 부분이요. 여길 보시면 가장 효과가 빨라요. 여러분들도 렌더링 해보세요. 요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러프니스 값을 강하게 줬어요.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여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경계가 달라지죠. 그럼 마치 만화처럼 모양이 나와요. 표면 거칠기가 작으면 여기가 깨끗하게 떨어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플렉션은 반사,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는 광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사를 하면 광택이 막 번쩍번쩍 나야죠. 얘를 빼버리면 광택이 제대로 안 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허옇게 뜨겠죠. 제대로 반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글루스니스는 항상 1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광택이 제대로 나고 반사가 제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 손댈 내용은 없어요. 그냥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즈 프레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레넬이라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프레넬은 정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와서 들어가면 재질에 따라서 굴절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반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반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확산도 일어나고 그런 걸 전부 다 계산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굳이 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프레넬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 지금 제가 프레넬을 꺼봤습니다. 이게 이제 프레넬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프레넬은 이제 좀 난반사가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일반 렌더링을 한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프레넬을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는 체크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레넬 IO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락 프레넬 IOR, 즉 그 요 아래 IOR 값을 잠그겠다라는 뜻입니다. 프레넬 개수라고 하더라고요. 이 값이 커지면 조금 더 값이 반사가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이렇게 반사가 더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값을 빼면 이 프레넬 개수가 강하면 강할수록 반사를 더 강하게 해요. 그리고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돼요. 미리 보기를 보세요. 여기 미리 보기. 지금 프레넬 값을 1.6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랬더니 뭐 흐릿하죠? 프레넬 IOR 값을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거의 금속처럼 반사하고 있죠. 거울처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 프레넬 값을 이용해서 반사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IOR 값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맥스 뎁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사의 반사를 뜻하는 겁니다. 보시면 서로 이렇게 반사를 주고받고 있죠. 그죠? 서로 사물이 있으면 서로 반사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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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근데 실제로는 실생활에서는 무한대로 반사가 들어가요. 거울 2개 놓으면 무한대로 반사하죠. 그러면 그 상태로 렌더링 하라 그러면 그냥 렌더링 한도 끝도 없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용자가 끊어줘야 돼요. 그걸 맥시멈 뎁스라고 합니다. 5번까지만 해라. 5번까지 서로 반사해주고 그냥 끝내버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값이 커지면 더 많이 반사를 하겠죠. 지금 보시면 서로 반사하고 반사하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이 값이 작아지면 서로 반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한 번만 이렇게 딱 둘이 한 번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다시 렌더링.
보시면 이렇게 반사에 반사가 들어가죠. 잘 안 보이나요? 반사에 반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반사에 반사가 들어가는데 그 값을 몇 번이나 주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번이다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계산하겠죠. 좀 더 사실감 있겠죠. 그리고 5번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반사를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엑시트 컬러, 즉 다시 말해서 탈출하는 컬러 5번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해요? 검정색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번 색상은 검정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빨강색으로 노란색으로 나와봤습니다. 조금 더 표시하게. 그리고 다시 렌더링. 그럼 여기 어디에 노란색이 나와야 돼요. 이런데 어디에 노란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반사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되는 거죠. 엑시트 컬러 검정색이네. 다시. 이렇게 렌더링이 끝나게 됩니다. 서로 반사하는 거죠. 서로 반사하고 5번쯤 반사한 다음엔 그냥 흰색으로 탈출하기,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반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건 굴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굴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굴절에 대한 정도예요. 그리고 굴절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굴절할 때 그 투명도, 그러니까 색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굴절할 때 얼마나 뿌열 것인가 투명할 것인가에 대한 정도, 그게 포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색상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갈 것인가. 자, 이번엔 리플렉션을 빼고 볼까요? 들어갈라나? 지금 보시면 완전 굴절이 들어가 버렸죠. 뒤에가 나오니까. 뒤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더 줘볼까요? 리플렉션을. 그럼 이렇게 안쪽에 굴절돼서 들어가는 모습 보이죠? 반사까지. 이게 이제 굴절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굴절 값이 이제 여기 IOR 값이에요. 얼마나 굴절을 심하게 줄 거냐, 아니면 굴절을 적게 줄 거냐. 만약에 이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굴절이 더 강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이 값을 이리디어스 브라우트포스로. 와, 너무 심하게 들어갔다. 굴절이 많이 심하네요. 조금만 줄여보죠. 2로. 지금 굴절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효과가 난 겁니다. 굴절 효과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유리 같은 경우는 굴절 효과가 없지만 볼록 렌즈라든지 병이라든지 혹은 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제 잔 같은 경우도 이제 굴절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굴절 효과, 리프렉션이 굴절 효과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조금만 투명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리프렉션을 건드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엑시트 컬러가 존재하고요, 맥시멈 뎁스가 존재합니다.
굴절을 얼마나 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슐런스 보시면 매질에 대한 정도가 나옵니다. 하드 타입인지 소프트 타입인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타입인지. 왁스 같은 모델, 그러니까 좀 딱딱한 재질들 있죠. 왁스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왁스하고 워터하고 두 개 비교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 이거죠. 그래서 좀 딱딱한 형태의, 그리고 왁스 같이 약간 그런, 그러니까 재질은 재질이냐 아니면 물처럼 맑고 투명한 재질의 투명도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물처럼 깨끗한 걸로 주셔야 아무래도 효과가 더 확실하겠죠.